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론 차트입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이 부동산 공부하시니까, 이제 시장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시장론. 자, 시장론 속에서 우리 출제 범위는 4문제에서 약 한 5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이렇게 둘 크게 우리 시험도 그대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시장 성공, 시장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성공한 시장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죠. 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에 가면 경쟁을 많이 하죠. 완전한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실패한 시장을 보고 불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부르죠. 불완전 경쟁시장. 자, 완전 경쟁시장에 들리면 조건 4가지가 필요합니다. 4가지. 자, 우리 교재 우측에 113쪽에 가면 시장 형태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가로 1번 완전 경쟁시장. 자, 한 장 살짝 넘기시고 성립 조건 4가지. 정보가 완전하고 지하 서비스 동질이고 진퇴가 자유롭고 다수의 수요공급자가 있어야 한다. 정동진 아시죠? 정동진 다수. 정동진의 다수 가실 겁니다. 이 조건 4가지 만족하면 그때는 완전 경쟁시장이라 부르고, 완전 경쟁시장. 동양경제에서는 무릉도원, 서양경제는 유토피아 세계다, 유토피아 경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장 성공, 완전 경쟁시장, 정동진 다수. 자, 그러면 이 정의 뭘까요? 정의 뭘까요? 봅시다. 성립 조건 기억해 보시면 제어의 동질성. 자, 그 동그라미 하시고, 동일성이라는 것은 우하향 수요, 수요는 음의 법칙, 우상량 공급, 양의 법칙 공급, DS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수평선이 우리가 수량이죠, 수량. 수평선이 수량, Q 이렇게 표시했고, 수익선은 가격, P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PQ, 프라이스 가격과 수량인데 이게 수량을 나타내지 퀄리티 질은 아니죠. 이게 10개, 20개, 100개 등 이게 올라갈수록 수량이 증가하고 양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량이 적어지고, 그죠? 작아지지. 자, 그러면 이 수량은, 이 균형에서 수량은 전부 다 수량 차이만 나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수량 차이만 나지, 질은, 퀄리티는 똑같은 걸로 봤습니다. 동질로 봤습니다. 동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특정 주식회사에 주식을 사게 되면, 한전주다, 수량 차이만 나지, 질은 다 같죠. 10주, 20주, 30주. 주의 수만 차이 나지 10주에 대한 질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질 가정인데, 부동산은 질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안타깝게도 엄청 질이 다르죠. 또 우리가 당장 수업 끝나서 점심을 먹더라도 똑같은 값인데 양과 질, 나에게 맞는 질, 이걸 선택 문제에 항상 기로에 놓이죠. 그 현실은 질싸움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경제로는 질은 다 같아, 양만 차이 난다 이렇게 단순해서 퀀티티, 질, 동질이다 하는 가정입니다. 동질이다. 현실은 이질, 개별성. 저는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이질, 질이 다 다릅니다. 토지는 전부 다 개별적이다. 질이 다 다르다. 그 다음 이어나 보시면 다수의 수요 공급자. 이 시장에 가면 다수, 많은 사람이 수많은 만수이 사는 사람, 만식이 파는 사람, 다수의 수요 공급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 수많은 만수이 만식이 거래한다. 이렇게. 그다음 좀 대티그세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진퇴가 이 시장에 산업 팔로 진입과 또는 퇴거, 이게 자유롭게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진퇴가 자유롭다. 현실은 아주 다르죠. 독과점 현상, 또 고가품이니까 현실 부동산은 진퇴가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다르지.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 perfect information. 완전한 정보.
근데 현실은 정보 비대칭이다. 정보 비대칭. 이걸 제목을 가지고 아마 역대 노벨 경제상 가장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외로 얼마 전에 우리 미연준 앨런 여사 그 부군인 남편도 에크로프 하는 경제학분도 정보 비대칭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상을 타셨고 또 과거에 IMF 부총재인 스티클리츠 하는 교수분 그분도 정보 비대칭 그대로 제목을 달고 노벨 경제상을 타셨고 또 작년에 하버드대학의 하트 교수 그분도 불안정 계약이론 그 정보 비대칭입니다. 불안정 계약이론을 타셨고 원래 셀러 교수 뭐 넛지 효과 또 뭐 성자의 저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성자의 저주는 뭡니까? 상처뿐인 영광.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 같으면 아파트 시세보다도 1등 더 높게 써가지고요 낙찰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손해다. 성자의 저주 이런 그런 정보 비대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 노벨 경제상을 가장 많이 탔습니다. 우리 시험도 이게 지배적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은 알고 사는 사람이 모르면 비싸게 거래 됩니까? 싸게 거래 될까요? 사는 사람 모르면 비싸게 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가가 아파트가 3억인데 이걸 3억 5천 주고 샀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더 주잖아요. 박섰죠. 그래서 이게 역선택,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부르고 파는 사람은 3억 정상가 팔아야 되는데 3억 5천만 원 팔았으니까 5천만 원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만약에 사는 사람이 알고 파는 사람이 몰랐다 이러면 싸게 사겠죠. 싸게. 3억에 사는 게 정상가인데 2억 7천에 매수했다. 그럼 3천만 원만큼 싸게 샀으니까 이게 지나치면 바로 사는 사람 보고 뭐를 해줘도 독재 해야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 역선택을 한다. 이런 현실적 정보 비대칭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노벨상 타신 분, 셀러라는 분도 바로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또 정보 제한, 기타. 그래서 정보 비대칭,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게 되면 당연 정보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게 하기 위한 중간에 인센티브 시스템 그게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회사만 하더라도요. 주식회사는 이 CEO가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서 이 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 이 높이기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을 해버리면 이거 주주의 대리인이 경영자인데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가치 그때 운영하는 이게 항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 또 주인이 국민인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기 개인 일종의 주변을 위한 가치 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요 가운데 없애주는 인센티브, 요 시스템 요거 개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국민 행복지수 이렇게 개발해서 좋고 가령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좋다. 또 교통 사망이라든지 사고율이 낮을수록 좋다. 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지수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수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수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당선되고 나서 나중에 퇴임할 때 그 사이에 지수가 높아지는 물론 미래지수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높아지면 1포인트당 대단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자기가 사익 추구하려고 재단 만들고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포인트당 100억씩 드리더라도 10포인트 높아지면 1000억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드리는 인센티브니까. 행복지수가 낮아지면 오히려
무보수로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복지수 개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정치인들의 전체 국민 가치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퇴가 자유롭다. 현실은 부자연스럽죠. 다수 성공하고 현실은 독과점 상태입니다. 독과점 상태. 그 정동진 다수 가시 가지고 정동진 다수의 가시가 기도하러 갑니다. 부자 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자, 기하면 거래량이 많고 또 내가 병원비 이런 것은 비용은 낮아질 수 있고 수익은 높고 비용은 낮아지고 또 거래량은 많아지고 그러면 개인적 부도 형성될 수 있는 완전 경쟁시장은 그런 기능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동진 다수 가서 기도한 것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거의 안 들어주죠. 그래서 현실 시장은 시장 실패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왜 공부하느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이 극차 차이 요놈을 학습한다. 부동산은 또 뭐 부부 연계 등 전에 학습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불안전됩니다. 동산보다는 더욱더 불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를 공부한다. 이렇게 퍼펙트한 거하고 불안전한 현실하고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느냐 적게 벌어지느냐 이 차이를 학습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정동진 다수가 성립하게 되면 이때 수요 이 여자는 이 수요는 바로 공주가 되고요. 이 남자는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됩니다. 공주와 왕자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므로 이 공주가 아니고 현실에 오시면 공포의 주도가리.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건 왕자가 아니고 왕자씨 큰아들이 돼 있다. 그래서 얼마나 공주냐 얼마나 왕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은 책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시험도 엄청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 그림을 못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주상적 시장, 상상 속의 시장에서 그릴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현실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시장 성공한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그때는 정동진 다수, 우하향 수요, 우선형 공급, 공주와 왕자를 그려서 분석할 수 있고 현실 시장은 시장 실패물로 불안전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불안전하게 저렇게 이쁜 그림, 멋있는 그림 못 그리게 돼 있죠. 못 그린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저 뒤에 이제 정책론에 갑시다. 아직은 입문입니다. 입문 가벼운 기분으로 하시면 되죠. 자, 우리 이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자, 172쪽 가니까 정책론 나오죠. 정책론. 부동산 정책이겠죠. 다른 정책도 물론 세금 정책 등 있습니다. 자, 정책론에서는 4문제에서 보통 5문제 나옵니다. 자, 시장에 가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 배분되는 것이고 정책론은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 보이는 손에 의해서 자원 배분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 토지가 자연의 선물인 토지. 이건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것이니까 공공적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정책 경제를 많이 탑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2차 우리 공법에 가면 법이 벌써 세 과목이지. 세 과목. 공법 세 과목. 보이는 손들입니다. 2차 세 과목 전체가 보이는 손 공부. 시장 1차 과목은 보이지 않는 손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 정책경제. 자, 보이지 않는 손은 흔히 우리가 우리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신호등에 따라서 서로 거래하죠. 왔다 갔다. 보이는 손은 신호등이 시장 실패로 고장나면 그때는 경찰관이 보이는 손으로 가세요, 오세요, 통과 이렇게 보이는 손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책경제인데 정책경제. 자, 여기 이제 우리 172쪽에 정책경제가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 자,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뭐다? 그렇죠. 실패가 나타납니다. 실패 연속. 시장 실패, 정책 실패. 아까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기 변동에서도 공부했지만 시험 잘 나옵니다만 무작위 어디로 튈지 모른다 했죠. 개구리 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이다 이랬습니다. 결론인 현실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당연히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정책 실패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정책의 실패 사기다 말이지. 우리 시험 안의 내용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세금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시험 나오죠.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세금 정책. 자, 그러면 토지는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또는 주택은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평가 잣대가 좋을까요? 효율성이 좋을까요? 누구나 다 태어나시가 주할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땅은 없을 수도 있죠. 평생 살면서 누구는 많이 가져다 있고 적게 가져다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더 맡겨야 되겠지만 주택은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머리 기능이고 바로 주택은 가슴 기능이다. 머리는 효율적, 가슴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이다. 그걸 주요 이념으로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머리와 가슴 조화 이게 뭐죠? 자, 머리 가슴 조화가 능률성이다 이랬죠. 능률성. 우리 정의할 때도 이미 다 봤습니다. 능률성. 세금은 능률적으로 세금을 거다들여야 되고요. 재정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세금. 우리 현 정권에서 제이노믹스에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죠. 빅 가버먼트, 큰 정부. 그래서 이게 세금도 많이 받고, 그렇죠? 세금도 물론 서민들에게는 적게 받아야 되겠지만 고속자에게는 더 많이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금은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 재무 차원에서도 세금 과세하고 또 땅을 투기하면 부동산 투기하면 효율성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세금 과세하는 부분이 많고 이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능률적 세금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는 상대적 효율성, 주택은 상대적 형평성, 가슴. 그 다음 세금 조화 맞추면 되겠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범위이다. 자, 그래가 쭉 넘기시고 넘기시가 그 속에 하나 내용 보시면 182페이지에 182쪽에 보니까 182페이지 가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박스 속에 시장 실패 원인 불완전 경쟁 시장 한 말 나온다. 시장 실패. 제가 시장도 실패한다죠. 시장 실패. 정책도 실패지만 시장 실패.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동진 다수이고 자,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동진 다수 이것도 직접적으로 출제할 때가 있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 차이를 알기 위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동진 다수, 완전 경쟁 시장, 정동진 다수. 자, 학개론 속에 암기할 게 극소수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정동진 다수,
정동진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가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정동진 다수, 이렇게 정동진 다수. 현실은 만족 못하니까 불안정 경쟁시장. 뭐 정부 비대칭 이건 뭐 매년 출제하죠. 현실에 워낙 이걸로 인해서 자원 배분 왜곡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 성공, 정책 실패, 효율성, 형평성. 당연히 정책은 형평성, 가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성, 토지, 세금 정책, 조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재, 정보 비대칭. 봐요. 정보 비대칭 나잖아.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결국 보면, 큰 그림 그려보면, 별거 없으니까. 자, 공공재라고 하면 한번 봐요. 공공재. 제가 아까, 공공재, 우리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이 중심이겠죠. 공공정책. 공익주거 정책. 이 전체가,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은, 공공정책이 많이 탑니다. 근데 이어서 공공재라는 것은 아파트를 해서 3,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이 도로가 쭉 공원도 그렇고 도로가 8차선 있어야 됩니다. 8차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적으로 각각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100만 원씩 내라. 그럼 이게 8차선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저쪽 집안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내는 사람 이름 왕서방이라 왕서방 부류들이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도로에 별로 달릴 리가 별로 없습니다. 직구에서 방콕에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갈까 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8차선 닦아야 되는데 도로가 6차선, 4차선밖에 못 닦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주민들이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서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즉 이걸 보고 공공재, 도로는 공공재죠. 공공재가 부족 생산이 되고 부족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의 실패,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8차선 닦는 데는 정부가 이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이 왕서방 부류 다 과세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도로를 닦으면 공공재가 8차선 적정 도로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 생산할 때, 공공재 생산할 때는 정부가 생산해야 적정 공급, 적정 소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과 소비, 자원 할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사적으로 맡기면 부족 생산, 부족 소비가 될 수밖에 없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정부가 비대칭되면 시장 실패합니까? 시장 실패다 말하면 불안정 경쟁이 되는 거지. 시장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개입. 시장 실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말만 하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고, 외부가, 이 시장 외부가 시장 누수인사이다. 자, 이 시장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투자, 수요 공급하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도움을 주거나 투기, 수요 공급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 얘가 투자와 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 투자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네, 그렇죠. 늘려야 되죠.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이거 사는 것도 투자고 파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 공급 다 늘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과소, 부족, 생산과 소비합니다. 이게 정답. 근데 이게 과대, 다음 좀 틀린 거 찍으세요. 이렇게 시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투기하면, 자, 투기는 늘려야 된다, 줄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줄여야 되죠. 지금 현재는 과대다, 과소이다. 과대. 투기는 지금 현재는 과대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공급을 다 줄이세요. 이렇게. 왜냐?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은 적다. 이렇게 보죠. 투기는. 투자는 사회적 편익은 크고 사회적 비용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늘립시다. 이렇게 늘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세상 사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크게 단순하게 한번 본다면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사는 방도 있을 테고 나만 살고 너 죽고 이 이심 팽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내 죽고 너만 살고 이 성인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너 죽고 나 죽자. 김정은 정은씨 제3차 대전 4차 대전 나오면 이럴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너 살고 나 살고 이게 서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잉여가 많아지고 또 국부도 형성되고 세계 평화도 달성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이 거래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현실은 보면 나만 살고 너 죽고 이런 경우도 팽배하죠. 이렇게 시장이 되면 시장이 암 걸린 겁니다. 암 걸립니다. 암 발생해서 이거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사회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 거래도 가능한 지향을 하세요.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죠.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투기는 이 사례 중에서 뭐겠습니까? 나 살고 너 죽고 이런 얘기죠. 이게 나중에 암 걸린 게 사회 자체가 암 걸리니까 이러지 맙시다. 투자는 뭐겠습니까? 너 살고 나 살고 좋다. 행복지수 올라갑니다. 부동산 투자합시다. 투기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부동산에서는 이 두 개의 예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외부 효과. 원래 이 투자 수요 공급자는 이거 투자 잉여, 투자 매도자 잉여 두 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데 이는 의도치 않은 시장 밖에 있는 이게 시장 밖에 있는 외부라고 하는 시장 외부죠. 마켓. 시장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 플러스 도움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짝꿍에게 도움 주는 공부하는 짝꿍에게 도움 주는 투자해야 되지 폐를 끼치는 투기 하지 맙시다. 학습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 원리는 같아. 외부효과. 여기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특히 이 외부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직관적으로도 매년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 경제란 말은 규모가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는 얘기인데 규모 크면 독점이 되죠. 독점은 다수 수요 공급자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실패,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되죠. 자, 이거 뭐 아무리 따서 외우는 성질이 아니고 정동진 다수를 아시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외부효과. 자, 외부효과. 나중에 꼭 한번 또 지금 입문 단계니까 간단하게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기 가면 이제 216쪽에 자 216쪽에 가면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 나오는데 216쪽에 이게 계산형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가치를 구하는데 이는 가치 분석입니다. 가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 우리 삶 자체도 가치죠. 가치를 향한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은 자기 가치 극대를 위해서 행복 극대를 위해서 살아간다. 부동산 사고 보유하고 양도함에 따라서 가치 극대 그걸 찾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 해도 관이야죠. 그렇죠. 가지고요. 자, 투자론 다음 시간에 이 투자론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제가 이 공식도 계산도 많이 나오는데 그 공식 한 개도 기억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야매 같지만 야매가 아니고 정통한 겁니다. 정통. 공식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공식을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그림 원리로 공식이 자동으로 쉽게 캐시플로 현금 흐름 말고 캐시플로 한다. 캐시플로. 캐시플로라 이 말은 현금 흐름이죠. 캐시플로. 살 때 돈 나오고 보유할 때 임대수도 돈 들어오고 양도할 때 돈 들어옵니다. 그 캐시플로 현금 흐름 아시고 그리고 또
취득, 보유, 양독하는 기본적 사항. 그건 우리 시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T 원리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거나 할 이유가 없고 현금으로 논리를 하시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만. 자, 고생 많았습니다.